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4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유도의 법칙, 즉 Physics of Induction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회로 내에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Electromotive Force, 즉 기전력, EMF는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의 경우 우리가 회로를 구성했을 때 그 회로 내에 있는 전하가 저 회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힘의 합, 즉 축적된 힘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힘을 거리에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1 또는 에너지와 같은 그런 단위를 갖게 될 테니,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전하가 저 회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드는 일의 총합,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의 법칙은 저런 회로가 있었을 때 저 회로를 경계로 하는 면적으로 나오는 자속, 즉 magnetic flux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에 비례한다 혹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자장 자체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선이 있었을 때 전선을 움직임으로 해서 자기장은 똑같지만 면적이 달라짐으로써 자속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시켜서 앞에서 배웠던 그 플럭스 룰을 갖고 저기 있는 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지면 위로 지금 자기장이 쭉 나오고 있고, 저 말급 모양의 고정된 전선이 오른쪽으로 회전돼서 있는 상태고, 이 수직 방향으로 두 단의 물리적 접촉을 하고 있는 전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 가변 전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장 B가 균일하다, 즉 어느 지점에서나 B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저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자속의 크기는 자기장 B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될 겁니다. 그 면적은 폭이 W, 길이가 L이기 때문에 BWL이 되겠죠. 그런데 이 BWL의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BWL을 분자로 하고 분모를 시간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걸 시간을 극한적으로 작게 만들면 그게 미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식을 보시면 기전력 E는 다름 아닌 WB, B랑 W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항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뀌는 건 L이니까 dt분의 dl 곱한 값이 바로 자속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전력이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dt분의 dl이라는 건 결국 저 오른쪽에 있는 전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WBV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WBV,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식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위의 공식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 볼까요? 전선에 있는 전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디귿자 형태에 있는 전하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선에 앉아 있는 전하들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렌츠 힘에 의하면 QV 크로스 B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단위 전하당으로 말하면 V 크로스 B, 즉 VB가 현재 받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W라는 그 길이에 대해서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 힘에다가 우리가 W를 곱하면
결국 1이 되고 총합의 1이 되고 따라서 W 곱하기 VB가 기전력 즉 2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회로에서 고정된 파트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파트가 있었을 때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숙제로서 다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전선을 움직이지 말고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바꾸게 되면 그 기전력이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비례한다, 즉 같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숙제를 다 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숙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만약 아까 말했던 그 회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플럭스의 규칙에 따르면 자속의 변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에서 오든 면적의 변화에서 오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전기가 흘러야 된다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렌츠가 했던 실험과 같은 실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패러데이가 요 플럭스 규칙이 자기장의 변화가 됐든 면적의 변화가 됐든 전기 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렌츠 힘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로렌츠 힘 F는 전하량 Q에 가로 열고 전기장 더하기 V 크로스 B, 즉 전하의 속도에 자기장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 일렉트릭 필드에서 오게 됩니다. 왜냐? 지금 가만히 있는 회로에서는 V가 0이기 때문에 B가 아무리 어떤 수를 갖더라도 힘을 발휘 못하겠죠. 따라서 만약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면 그것은 전기장에 의해서 생긴 것이 되겠죠. 여기서 패러데이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장과 전기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찾아보면 바로 두 번째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규칙은 바로 전기장의 컬은 바로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음수를 붙인 그런 값이다 라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을 잘 살펴보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 그 점 주위에는 전기장의 회전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기장의 회전이 생긴다는 것은 회로를 통해서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규칙은 사실은 맥스웰의 방정식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맥스웰은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웰의 방정식과 패러데이 규칙을 한번 융합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플럭스의 규칙, 즉 자속의 변화가 결국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플럭스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스톡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바로 전기장의 회전량은, 즉 선적분한 값은 다름 아닌 컬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요것이죠. 근데 컬을 면적분한 것 중에서 컬을 바로 이 두 번째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t, 즉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요 미분값을 집어넣어 주면 바로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를 면적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걸 잘 살펴보면 자기장 b와 면적의 곱이 적분되는 것이니까 자속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교환을 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걸 다음 장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미분과 적분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적분항 안에 있는 식은 B.NDA가 됨으로써 바로 S라는 면적을 통해서 나오는 자속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바로 그 식은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왼쪽에 있는 전기장이 회로를 통해서 선적분한 값은 다름 아닌 기전력, 즉 전하 하나를 그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돌렸을 때 드는 1, 즉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플럭스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또한 플럭스가 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바뀌어서 플럭스가 바뀌든 면적이 바뀌어서 플럭스가 바뀌든 상관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플럭스의 규칙을 잘 살펴보면 회로가 움직이면서 면적이 바뀌는 경우나 아니면 회로는 고정되어 있는데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사실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경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물리적 규칙을 우리가 사용했죠. 회로가 움직였을 때는 V 크로스 B, 즉 전하의 속도와 자기장의 외적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해를 했고요. 회로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기전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델 크로스 E, 즉 전기장의 회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 전기장의 회전은 다름 아닌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그런 규칙으로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 현상이나 혹은 화학 현상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현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현상을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규칙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죠. 하지만 우리의 플럭스룰은 그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염두를 해둬서 완전히 동떨어진 두 개의 현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드문 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플럭스 규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정도 걸쳐서 플럭스 규칙의 예외를 공부할 것이고 그 예외를 통해서 플럭스 규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선이 아예 없는 경우, 전선이 없이 회로가 구성된 경우가 있겠고 다른 경우에는 전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움직임이 작은데 회로 자체의 면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면적의 변화가 와서 자속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물리적인 어떤 전선이 없어도 기전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V 크로스 B part, 즉 전하가 움직이면서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 생기는 힘은 실제로 전선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꼭 전선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유공간 혹은 진공 내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가상의 공간 내에서 내가 임의의 어떤 회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회로는 기전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기전력은 그 회로를 경계로 하는 면적으로 우리가 자속의 변화를 계산해 봤을 때 그 자속의 변화와 같다.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물레방아처럼 회전형 구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DJ들 디스크 재킷 그러죠? 디스크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자석이 기둥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자기장을 뿜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디스크 위에는 그 AFM 팁 혹은 뭐 스타일러스와 같은 그런 전극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면서 전기적 회로를 만들고 있죠. 저걸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전류계가 있고요. 전류계에서 한쪽 극에서 카파 디스크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저 회전축을 통해서 디스크를 통해서 저기 있는 스타일러스의 그 접촉점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상 자속은, 즉 회로를 구성하는 저 축으로부터 스타일러스 그리고 갈바노메터를 거쳐서 다시 회전축으로 가는 저 면적에 자속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내가 회전축으로 이걸 돌려도. 따라서 얼핏 생각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기전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구리 디스크 내에 있는 전하의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가면은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많죠. 따라서 V가 있습니다. 즉 회전하는 성분의 속도를 각각의 전하들이 갖고 있고 그런 V 입장에서 B, 즉 자기장이 뿜고 있으니까 힘을 받겠구나. 로렌츠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힘은 저게 만약 전자라면 오른손 법칙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V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B가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자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해서 아래로 갈 것이고요. 만약 플러스 전하라면 위로 갈 것입니다. 플러스 전하가 위로 가든 마이너스 전하가 아래로 가든 전류는 똑같죠. 네, 바로 위쪽으로 향하는 전류 성분이 생겨서 기전력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자속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전력이 생기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구리 플레이트가 흔들 의자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맞닿은 상태에서 흔들 의자처럼 서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 위로 흔들렸을 때는 접촉점이 아래에 있고요. 아래로 흔들렸을 때는 접촉점이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로를 생각해보면 빨간색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렀다가 파란색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속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만약 자기장이 일정하게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흔들 의자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는 클 겁니다. 왜? 면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저 구리판에 앉아있는 전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움직임의 크기나 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을 거의 안 받습니다. 따라서 저건 기계적으로 면적을 크게 스위핑할 수 있는, 즉 면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는 틀림이 없지만 앉아있는 전하 입장에서는 큰 기전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조금씩만 만약 움직였다고 치면 자속은 크게 변하지만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배웠고 또 조금 더 전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럭스 규칙은 우리가 어떤 회로를 생각했을 때 회로를 구성하는 소재가 그대로 있었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두 번째와 첫 번째를 잘 보시면 소재가 바뀌었죠. 그죠? 특히 디스크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계속 그 회로의 구성을 하고 있는 소재가 멤버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플럭스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멤버 체인지가 있었을 때, 멤버가 계속 바뀌었을 때, 소재가 계속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기본 법칙, 즉 로렌츠 힘과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 방정식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